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멀지 않아서 반도체를 수입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던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퇴직한 엔지니어들 데려 나가가지고 좋은 장비 쓰면은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건 그냥 시간 문제다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무슨 초격차가 어떠니 격차초가 어떠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삼성전자는 좋은 시기를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 많은 여러분들 잉여 자금을 가지고 한국이 반도체 수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한다 하겠지만 이 교수분이 미국 터퍼처대 교수의 크리스 밀러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기술 혁신에 끊임없이 집중해 가지고 신기술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차를 만들지 않으면은 한국이 이제 반도체 수입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주 52시간 제도해요. 사람들 절박감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서 올리면은 하세월입니다. 모든 걸 여러분 잘하려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긴박함하고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실함이 없는데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절실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실하지 않은 거에 다들 나라 이끄는 사람들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절실했거나 나라가 부도가 나면 절실해지겠죠. 그리고 지금도 내국심도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구 조라고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 미국의 터퍼처 대학 교수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칩워. 몇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기술을 향한 전쟁, 크리스 밀러 반도체 전쟁, 칩 전쟁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칩 전쟁이라는 것을 자, 여기 이제 핵심 메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조선일보의 오로라 특파원이 상당히 좋은 인터뷰를 시의적절하게 하셨네요. 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 회사가 만든 메모리를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지 공장뿐만 아니라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같은 중국 회사가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한국이 중국산 칩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면한 고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범용 제품인 겁니다. LCD가 넘어가고 OLED가 넘어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이 넘어가고 조선이 넘어가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중국산 칩을 수입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팔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절박감을 잃어버린 사회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10우어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미국 터퍼즈대 교수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압도적 투자, 풍부한 내수, 강력한 정부 지원, 절박감, 애국심 등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이 애국하냐 이런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뭘 만들면 전부가 다 도둑질하는 사회니까 누가 여러분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니나 애국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바 아니가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교수가 외교적인 언어를 쓴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치 개인이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산업 기초 기반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홀가당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국은 그냥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도 못 사는 겁니다. 전부 다 중국에 넘어갈 겁니다. 보시면. 한국은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범용 제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메모리에서 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지금은 D램과 랜드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기업들은 예전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의 시장을 빼앗겨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한 중국의 TSMC보다 여전히 5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겁니다. 메모리 사업은 공장 짓고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보다도 업의 특성이 노하우가 적은 겁니다. 노하우가 적은 사업에 이런 매달려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뭐죠? 초격차가 어떻고 격차초가 어떻고 이런 그렇게 좀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시스템 사업부를 운영했지만 크게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갤럭시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이름 두뇌에 해당하는 엑시노스 하나 이름 제대로 지금 자리를 못 잡은 겁니다. 뭐 했는지 다들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갤럭시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원가 구성비가 가장 여러분 높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삼성전자 시스템 여러분 사업부에서 만든 엑시노스라는 거가 열이 많아가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못 넣어 가지고 퀄컴에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데 여러분 사 가지고 두뇌를 꼽아 넣지 않습니까? 두뇌를 못 만드는데 그 옆에 외관이야 여러분들 화웨이 같은 게 앞으로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본인들 여러분들 본인들이 다 잘 나갈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죠. 운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그래도 기술 격차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만 반도체도 안심할 수 없죠. 대만 파운드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뭡니까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에 가면 그만큼 카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되면 정신 차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 한참 멀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절박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한국 기업들의 생산 방법을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기업을 모방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퇴역 엔지니어들이 크게 도움됐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이러면 다 따라잡는 겁니다. 일부 최첨단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은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부상을 지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이번에도 삼성의 사람을 많이 자르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중국 화웨이가 매출의 2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이 비율은 미국 빅테크의 거의 2배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날밤을 새워서 일을 할 겁니다. 한국은 게임이 이미 끝난 겁니다. 주 52시간 도입할 때. 그러니까 집단 자살에 가까운 사회인 겁니다. 문 정권에서 이런 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굳센 결심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다 한 겁니다. 화웨이가 이런 빅테크의 2배 정도 여러분들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날밤을 새워서 일을 할 겁니다. 날밤을. 기술 혁신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게 리스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 52시간이니까 일 좀 하다가 여러분들 내일 와서 하고 모레 여러분 좀 하고 걸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좀 하고 이만큼 해놓고 지금 퇴근하고 띵동댕 내일 이만큼 해놓고 띵동댕 모레 이만큼 하고 띵동댕. 다른 나라 여러분들 화웨이 같으면 하루에 마치를 일주일에 나누사 하는 사회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정신 상태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정직도 없고 윤리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성실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기본이 없는 겁니다. 좀 먹고 살 만큼 됐다 이런 머리 다 이런 데 올리고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술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절박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관통하는 일이 특히 테크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뭐 여러분들 5년 10년 정도를 대충 때웠으니까 지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한국은 AI처럼 다음 시대의 혁신에 올라탈 수 있는 혁신 부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 부품을 생산하려면은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목숨 거는. 목숨 거는 사람들은 돈 후한 대우 그 이상의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알바뇨입니다. 회사가 망하든 내가 알바가 아니다. 나라가 어떻게든 내가 알바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알바뇨 정신이 이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애국심이 이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 애국주의.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대 사람들이 배고프고 이런 힘들었지만 애국심이 있었거든요. 사업 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뭐죠. 힘들게 만든 기초를 전부 다 이렇게 막 부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아무튼 간에 이 칩워를 저술한 크리스 밀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제 외부인이 어떻게 보느냐. 외부인이 보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보는지. 여기 보시면은 뭐 한 분께서
잘 이야기해 놨네. 이 기사를 보시고. 예. 반도체 시장은 1등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아예 봉쇄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중국산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재앙적 시나리오입니다. 재앙적 시나리오입니다. 똑똑한 여러분 이공계 인재들이 전부 다 의과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하는 정책이라고 뭐죠? 예, 뭐 기염을 토하고 뭡니까? 악을 쓰고 여러분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수준이라는 거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작고 시야가 좁고 시계가 짧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 이런 흐름을 많이 놓칩니다. 자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의 전자제품마저도 반은 수입해서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버스는 그야말로 중국 대륙산의 석근입니다. 영업용 택시부터 소형 상용차까지 점점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곧 폭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패자가 되면은 그냥 노비가 되는 거죠. 빚진 죄인이라는 이야기처럼 팔 게 없으면 뭡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 다 여러분들 주택도 사가지고 임대업 하겠죠. 그리스 여러분 재정위기 때 아테네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와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집을 사가 나중에 임대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나머지 70%를 차지합니다. 이 소위하게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의 설계 기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마 교육하고도 많이 연결될 겁니다. 우리 교육, 우리 대학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게 팹리스, 미국에서 이런데 설계만 전문으로 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들 거의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에 덜 민감한 거죠. 그러나 삼성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갤럭시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두뇌에 해당하는 AP 하나 제대로 설계를 못 해가지고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갤럭시를 만들어 그렇게 많이 파는데 갤럭시에 들어가는 엔진 하나 여러분들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무슨 초격찬이 뭐니 그렇게 떠들었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매우 미미합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겉멋들만 들어가 살면은 나중에 애들하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